병해충 방제는 월동 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육기에 방제하는 거하고 임나기 전에 방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월동 방제라 해요. 월동 방제. 월동 방제. 임나기 전에 왜 치지? 병해충도 월동을 하잖아요. 내년도 저거 살기 위해서 불량한 겨울이라는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죠? 알로서, 그죠? 뭐 지피식물에서 아니면은 나무 껍데기 속에서 기본적으로 밀도를 줄이는 거예요. 초기 밀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생육기 방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복숭자도는 가장 무서운 병이 세균성 구명병입니다. 세균성 구명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또는 깍지벌레, 응애 이런 것 밀도를 초기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월동 방제를 3가지 종류를 해요. 첫 번째가 기계유. 기계유는 깍지벌레라든지 응애가 피해가 굉장히 심할 때 그때 하는 것이고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왜? 기계유라는 것은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을 피막시켜서 질식사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피막시키고 하면은 나무가 수세가 떨어지는 나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안 해줘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깍지벌레가 굉장히 심한 가수는 필히 해줘야 됩니다. 보통 임나기 전에 치는 약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계유 유제, 그 다음에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이 이 3가지 치는 간격은 보통 보름 전후를 잡으면 됩니다. 뭐 보름에서 20일 하는데 보름 전후를 잡으면 돼요. 두 번째는 꽃이 필 때, 제가 두 번째 보르도이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꽃이 피기 직전에 꽃이 한 5% 정도 폈을 때 보르도이 걸칩니다. 66식으로. 보르도이에 칠 때 보르도이에 전착제를 넣어서 살충제는 반드시 살충제는 어떤 살충제를 넣어야 되나 하면 PLS 규정에 맞는 살충제를 넣어야 됩니다. PLS 규정에 맞는 약제. 그런데 봄에 급하면은 보르도액하고 석회영합제 다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 세균성 구명병이 심한 가손, 이런 가손에는 수확하고 난 뒤에 잎 떨어지고 난 뒤에 2번 정도 치세요. 그러면 봄이 한겨울 쉬울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보르도액을 치고 나서 치기 보름 전에 있잖아, 그죠? 그러려면 개화기가 4월 10일이면은 3월 20일이겠죠. 그 시점에서 석회유황합제를 실시한 거예요. 석회유황합제는 황과 고농도의 칼슘, 생석회가 작용해가지고 균충부를 침해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데, 옛날에는 석회유황합제를 전부 다 어떻게 끓여서 직접 만들어서 제조했죠. 그게 좋은 거예요, 원래는. 보통 20단말에 서말 내지 너말을 섞었습니다. 봄에 5대를 맞추면은 끓이는 농도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귀찮아서 안 한다. 사쓰시죠. 그죠? 결정유황, 그죠? 결정유황을 5도에 맞추면은 보통 한 말 넣으면 되나요? 한 말 반? 제 생각에는 한 말은 좀 부족해. 물론 회사에서 조제하는 농도에 따라서 틀려요. 회사마다 좀 틀려요. 한 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저는 때로는 한 말 반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말 반을. 평균적으로 한 말을 많이 권해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석회유황합제를 끓이지 못하면은 넣어야 되겠죠. 아니 결정유황을 써야 되겠죠. 근데 절대 빼지 마십시오. 근데 황토유황합제가 대용인지 대신에 쓸 수 있는지 없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황토유황합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의 그 살균력을 이용을 하는 것인데, 그거는 10리터만 넣으면 되거든요. 과연 10리터를 넣어가지고 석회유황합제를 대체할 수 있을런지는 좀 더 연구를 해보고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황토유황합제 이용하는 농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저도 한 2년차까지는 지금 황토유황합제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한 말 반을 보면 어떤데? 예. 두 말을 그거는 봄에를 재세요. 2말을 넣고 봄액이 재가지고 봄에 5도액 되면은요, 2말 넣어도 됩니다.
조금 더 높아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생육기에 가까워 갈수록 가면은 보호매를 낮춰야 돼요. 그게요. 일찍 치면은 보호매를 더 높고 더 진하게 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육기에 가면 갈수록 문제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약해를 유발을 할 수 있을 거니까. 제일 문제가 잉크병, 세균성 구명병. 이게 과일에 찍히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과일에 찍히는 거는. 이게 가지에 발생하는 거예요. 가지, 입자로 아마 7, 8년 전에 의성에 심각하게 발생해서 폐원시킨 농가도 많습니다. 예. 이거 방법이 첫 번째 보르도액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동에 가서 교육을 했는데요. 그 농가가 자기 한 5시 정도 돼 마치가지고 자기 집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속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심각해요. 보르도액이 포모사2인데 도담하고 포모사2를 심각해요. 전부 가지에 다 붙었어요. 철저하게 쳐야 됩니다. 그런 농가들은. 그런 농가들은 아연보르도액, 생육기에 아연보르도액까지 만들어서 쳐야 됩니다. 보르도액이 가장 좋은 특효약이에요. 그렇다 한두 번 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쳐야 돼요. 몇 년 동안. 매년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생육기에는 꽂히자마자 첫 번째 약을 뭘 칩니까? 첫 번째 약을. 마이신 계통을 치잖아요. 마이신 계통도 섞어서 쳐야 돼요. 한우물, 반벙대, 농용신이 있거든요. 그 전부 성분은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인데 사이클린 함량에 따라서 이 성분 함량에 따라서 약값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함량을 치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 이거는 제가 안 지웠네요. 델라는 치시면 안 돼요. 델라는 등록되지 않는 약입니다. 델라는요. 자두에 등록되지 않는 약이니까 스미치온도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우리 책에는 뺐는데 여기는 못 뺐네요. 스미치온도 안 됩니다. 앞에 제가 그 등록된 약 적어 주신 거 있죠. 그걸 확인하고 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농약방에서 절대 등록되지 않는 약은 주지 않을 겁니다. 농약 시판상에서.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첫째, 농약을 사면 라벨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두에 쳐도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등록이 다 돼 있으니까요. 주머니병 거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약만 정상적으로 10일 간격으로 방제하면 거의 방제가 다 됩니다. 5월 달에 비가 잦은 해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자동적으로 방제가 돼요. 주머니병. 대석에서 많습니다. 잿빛 무늬병, 회성병도 큰 문제가 없어요. 수지. 이 수지 증상은 생리적 증상인데 가뭄이 심할 때, 습해가 심할 때, 유리나방이라든 병해충 피해가 먹었을 때, 그리고 토양병, 문우병이라는 이런 거 걸렸을 때 반드시 수지가 나고, 어느 정도면 하면은 유인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잖아요. 시설을 했을 때 나무와 파이프가 닿아도 수지가 납니다.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거기다가 뭐를 끼워야 됩니다. 스티로폴이라든지 아니면은 치면 나무라도 끼워야 돼요. 나무 막대 있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딱 잘라버리고 그 부분을 끼워주면은 그래서 수지가 영 발생이 덜 됩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배수 분량을 배수가 잘 되게 해줘야 돼요. 관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수세가 약하면은 수세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 방법이 특별한 약을 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복숭아 순나방과 심식나방. 순나방은 생육 시점에서 발생되고 순을 가해하고 또는 과일을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똥을 배출하는 것이 순나방이고, 심식나방은 5월 중순부터 5월 하순에 발생이 시작해가지고 피해는 최소한 7, 8월 달 돼야 피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번 파고 들어가면은 구멍을 막아버리고 안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요래 보고 하면 똥을 내놓잖아요. 그거는 심식나방, 순나방이에요. 순나방은 5월달 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월 첫 방제. 그 다음에 7월달 방제가 중요합니다. 심식나방은 6월달 첫 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래에서 깨가지고 처음에 올라왔을 때 6월달
방제가 첫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피해가 심할 때는요, 연속 방제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간격 내지 5일 간격으로 연속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린재는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언제 어떻게 많이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작년과 같은 해에는 발생이 적게 된 원인을 잘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온도가 굉장히 높아도 혹시나 온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산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하긴 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여름에 기온이 높으면 또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급적이면은 노린재에 등록된 약을 복숭아 심식나방이나 순나방이나 진딧물하고 같이 된 약을 주로 함께 치세요. 주 가해 시기는 신초 가해 시기 5월달 5월 초, 두 번째는 익을 무렵 성숙기 이때 주로 가해합니다. 복숭자두는 찝어버리면 물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를 신중해야 되고 노린재류는 딱딱하죠. 갑옷을 입고 있죠. 약을 치면 날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성이 적은 시기 밤 또는 아침 일찍 살펴주면 그나마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노린재 피해 증상이에요. 입덧봉 유목기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 가지 노린재들이에요. 유리나방 나무 둥치에 가루를 내놓는 거. 한번 들어가서 가루를 보면 나무 안에는 껍질 안쪽에는 많은 식혜를 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잡아내야 된다. 농약을 치실 때 주관 부위에 세밀하게 치세요. 주관 부위에. 이제는 독성을 강한 약을 치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그게 비생육기에 월동기에는 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치라 소리를 못합니다. 제가. 이게 규정이에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잎에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일에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둥치 1m에는요 세밀하게 강하게 쳐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습관화되면은요 거의 방제가 됩니다. 옛날에는 이거 방제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3월 달에 농도 10배액으로 해가지고 그죠? 둥치에 치라고 했어요. 토양살충제 치라고 했어요. 토양살충제 과수류에 등록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 때문에 진흥청에 직권 등록 그러냐 해도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토양살충제를 살포를 뭐합니까? 못합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게 없어요. 등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게 전부 다 이런 중에서 이만큼 돼도 이만큼 파먹은 거예요. 깍지벌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 깍지벌레도 히어로, 깍지바, 사과는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약초는 세 개가 한몫 같이 섞어도 혼납에도 관계가 없습니까? 진진물, 순나방, 이거 세 개가 다. 하나가 다 되잖아요. 예, 혼용표를 보고 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죠. 혼용 가부표를 보고 혼용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굳이 그래 살충제 세 개를 섞어 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세 개를? 가능하면 두 개까지는 가능해요. 심식나방하고 진딧물, 심식나방하고 노린재. 근데 심식나방하고 노린재하고 같이 되는 약이 있잖아. 그러면 두 개를 칠 이유가 없잖아. 그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깍지벌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썼는 제형 순서. 첫 번째, 가루약. 가루약 중에도 동글동글 말아놨는 가루약, 입상수화제. 그 다음에 그냥 가루약. 그 다음에 물로 섞어놨는 가루약, 액상수화제. 그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액제. 그 다음에 기름으로 섞어 만든 유제. 그리고 전착제. 전착제는 제일 나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착제 들어가기 전에 영양제 쓸 수 있으면 넣고. 그게 순서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잘못 섞어버리면 기름으로 만든 약을 먼저 섞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엉켜버립니다. 그리고 약 칠 때도 사소한 거잖아요. 적은 탕에 바게트에 섞어가지고 넣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농약을 전체를 희석을 고루고루 하는 방법으로. 요새는 그런 희석기도 나와요. 한 60만, 5만 원대 해요. 보르도액 썩는 거, 이런 거 희한해요. 물 자체에서 고압을 썩어버려요. 썩어가지고 밑에 떨어뜨려요. 약통 전체에. 꼭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이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 어떤 때는 보면 약통 막 털어있잖아요. SSG 약봉지. 나중에 다 치고 나면 밑에 허옇게 남아있습니다. 물 맞힌 거예요, 물마. 3분의 1 맞힌 겁니다. 보인 거. 이런 거 하나하나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같죠? 굉장히 효과가 클 수가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여러분 아시고 농사에 임하십시오. 새로운 각오로 오늘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죠? 제가 되게 어려운 것 이야기했고, 막 그런 것 같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하실 수 있는 거를 그냥 지금까지 습관상 관가해버리고 잊어버린 것들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해주시면은 상당히 효과를 더 볼 수 있고 좋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이 자리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잊어버리고, 저분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한두 개라도 기억해 주셔가지고.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왔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한 방에 막 이게 수준이 턱턱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반복.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을이 달라지실 겁니다. 수확할 때 달라질 겁니다. 그게 반복이 되면. 그게 달라지면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달라질 겁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